네. 네, 여러분, 네, 저를 따라서 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네. 이 중에서 학교 다닐 때 나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려주세요. 다음은 반에서 20등 안에 들었던 분들도 손을 내려주세요. 30등, 40등. 저는 아직도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랬던 저는 꿈도 없었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고 그러고 저만의 이런 꿈이 생기고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모두 고마운 사람들 덕분입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고마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는데요. 이 친구랑 얼마나 인연이 깊은지 이 친구랑 저는 군대도 같이 가기로 한 게 아닌데 같은 날 입대를 하고 같은 날 전역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든 저와는 달리 미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걱정하든 그런 배울 게 많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전역한 날 그럽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애터미라는 걸 하시는데 너가 한번 알아봐. 너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할 생각이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너가 한번 알아봐. 네가 세미나 한번 들으면 내가 한번은 같이 들어줄게. 그 말에 세미나 한번 듣는 거 들어서 나쁠 건 없지라는 생각에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듣고 나니까 이게 제품은 좋고 싸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단계잖아요. 애터미가 다단계 비즈니스라서 제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할 생각 없다던 그 친구가 며칠 뒤에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곳에 다녀와서 저를 집 앞 놀이터로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부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장가 가고 싶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뜬금없는 얘기에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야, 뭐 당연한 걸 묻냐, 당연하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야, 그러면 우리 같이 애터미 하자 이러면서 왜 애터미를 하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원래 안정적인 좀 소득을 가진 공무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 중에서 제가 또 어린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학교 선생님 하면은 33살 정도부터 돈을 벌 텐데 그때부터 돈 벌어서 집 언제 사게 이러는 겁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그 서울에 집을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42년이라 합니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서울 청년입니다.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집도 없는데 장가가게? 야, 너 뭘 보고 여자애가 너한테 집도 없는 너한테 시집 오느냐 이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친구죠.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애터미를 하면은 한 달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연금성 소득을 벌 수 있고 그리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저는 장가도 가고 싶고 그러고 내가 옛날에 꿈꿔왔던 그런 꿈을 다시 꾸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 애터미를 알아보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에 그 친구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두 번째로 고마운 사람은 저희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고마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반대를 엄청 하셨거든요. 그 제품을 안 써주시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제가 쓰고 나서 부모님한테 계속 쓰라고 들이밀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쓰기에도 제가 23살이었는데 그때 3년 전 저는 23살이었는데 23살이었던 저도 제가 느끼기에도 애터미 제품이 좋았거든요. 네, 애터미 제품이 엄청 저렴해가지고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계속해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시던 부모님이 세미나를 결국 오시게 되셨고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그때부터는 야, 해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러시면서 지금은 저의 가장 든든한 그런 조력자가 되셔가지고 저에게 사람들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그러고 제 성공을 누구보다 바래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님과 친구들 그런 많은 고마운 분들 덕분에 애터미를 알게 되는데 그게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고 또 제품력에 반하고 사업적인 비전을 확신하게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23살이던 저한테는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절을 많이 당하고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한테 이 꿈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꿈이 있으신가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지나가고 그리고 20살이 지나가고 그러고 이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꿈이 줄어들다 못해 좀 없어지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를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꿈에 대해서 꿈을 꾸기는커녕 미래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들만 늘어나는 그 집차, 결혼, 그리고 취업 등등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요즘 얼마나 힘든지 제가 느끼는 거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친구들이 그래요. 학교 그만두고 싶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23살 그 능력 없던 반팽이였던 제가 3년이 지난 26인 지금은 그 균형 잡힌 삶을 꿈꾸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유은희 사막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유은희 사막은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비가 오고 나면은 하늘이 땅에 비쳐가지고 구름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밤에는 하늘에도 별, 땅에도 별, 그래서 마치 우주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인데 제가 친구한테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몸 많아. 나랑 같이 행복한 추억 만들고 오자. 예전에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여기 가는 것도 꿈꾸지 못했을 텐데 지금 애터미를 통해서 돈과 이제 시간의 제약에서 좀 벗어난 지금은 친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다음은 멋지죠? 벤츠 마이바라는 차입니다. 벤츠 중에서 최고 비싼 차인데 이 차는 가격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26인데 제가 33살에 이 차를 꼭 살 거예요. 근데 제가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차를 구입할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이 차를 선물 드리는 날을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던 기분도 정말 다시 좋아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미소가 이렇게 입가에 번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랑 살고 싶은 그런 인생에 대한 사진들이거든요. 저가 결혼해가지고 세계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러고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저인데요. 근데 지금은 같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남편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 그리고 친구와 함께 마음껏 여행을 다니는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사고뭉치였던 저같이 못난 그런 사람도 이렇게 멋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메가더 장군 다들 아시죠? 메가더 장군이 자주 읊으시던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한 구절이 청춘은 인생의 한 구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이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20대면 모두 청춘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0대를 만나기 전에 저는 청춘이 아니었는데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는 제가 저의 청춘을 찾게 됐고 그러고 제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준 이 애터미를 여러분들도 오늘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이나 성공 같은 이야기가 참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너의 꿈을 이뤄라, 그리고 뭐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뭔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훌륭한 사람까지 되려 그래. 그냥 아무나 돼.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어쩌면 제가 성공보다 더 바랬던 건 이런 위로의 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미 너무 애쓰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방송사 취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던 2011년도, 12년도는요.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파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일단 그때 종편이 생겼고요. 그리고 무한도전이나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기약 없이 재방송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연한 기회로 국내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본의 아니게 그 파업 현장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회사에 딱 가면요. 계단부터 로비까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나와서 외치는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외쳤죠. 그런 회사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건요. 아무래도 TO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명.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최후의 1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다시 취준생일 뿐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일을 어제까지 멋있게 했어도 계약이 끝난과 동시에 나는 다시 취준생. 토익 점수가 만료됩니다. 1년 동안 학원 다시 다녀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되나? 이력서를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저희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 정보를 듣게 됩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리야, 애터미로 성공하자. 그때는 저희 엄마가 저의 껌딱지가 되셔가지고 하루는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화장실 문 앞에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리야, 애터미 하자. 너는 애터미 해야 돼.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어. 애터미로 너의 꿈을 이뤄봐.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내가 원하는 성공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게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원하는데 또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그 세미나장에서 저는 이상한 종이를 한 장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종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초등학교 방학 숙제도 아니고 시간표를 적으라는 건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종이를 50대, 60대 다 되신 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적고 계시더라고요. 동그라미 하나 달랑 그려져 있는 이 종이를 애터미에서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서 이 안을 가득히,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데요.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많이 썼는데, 그쵸? 제가 썼던 건 자소설이었던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던 어떤 걸 원하는지는 정말 단 한 줄도 못 쓴다는 사실이 정말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종이 한 장 앞에 두고 제가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너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직업 말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좀 막연한가요? 질문을 바꿔봅니다. 넌 뭘 할 때 제일 좋니? 어떤 게 즐거워? 어떨 때 행복해?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3살, 4살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또 쓰고 구체적으로 쓰기를 반복하면서요. 저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이었을까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고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걸 나누고 싶으신가요? 맛있는 음식들, 좋은 집, 멋진 차, 제일 중요한 거,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여유 있는 시간들. 제가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애터미 해야겠죠. 그런데
안 했어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애터미 되는 거 다 압니다. 아니까 엄마를 반대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는 28살 20대 후반의 아가씨였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직할 직장도 알아봐야 됐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인생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다단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엄마는 해. 나한테 시키지 마. 도망 다니기에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글을 하나 읽게 되는데요. 오늘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시간과 함께 스스로 물러간다. 하지만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담요에 싸서 버리고 떠난 핏덩이처럼 건너뛴 시간만큼 장성하여 돌아와 어느 날 내 앞에 무서운 얼굴로 선다. 무섭더라고요, 정말. 내가 피하기만 했을 때 나의 미래가 3년 뒤, 5년 뒤 조세리가 너 그때 애터미 왜 안 선택했니? 무섭게 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결단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살 나이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애터미라는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전까지 저는 도전이라는 거는 해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뭐 오지 탐사나 세계 일주는 꿈도 못 꾸고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혼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랬던 제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에겐 20대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았냐고요. 당연히 어려웠죠. 힘들었습니다. 일단 적성에도 맞지 않았고요. 찾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 소비자도 별로 없었고 이제 뭔가 시간이 좀 돈이 잘 안 된다.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헤어지자.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쿨하게 헤어지셨나요? 자꾸 붙잡게 됩니다. 찌질하죠. 아주 미련스럽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애터미가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의 꿈이었고 애터미 사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혜야, 나랑 애터미 하자. 성공하자. 제가 싫어하던 성공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화장실 방문 앞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듯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성공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도망만 다녔습니다. 이제는 그랬던 조세리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이요. 회사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 진짜 좋다. 본사 가봤어? 고등어 먹어봤어? 화장품 발라봐. 심지어 포장지 대박이야. 막 사진을 날라요. 나는 오롯이 나올 거야. 우리 글로벌로 나갈 거고 애터미에서 내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전하고 다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피켓 시위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을, 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즐겁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지 5년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5년이라는 시간은요, 무언가 바뀌기에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한평생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단 5년이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도 성당 벽화를 그리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13평 아파트에서 100억 달러의 CEO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에게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과연 바꿀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그라미 하나가 덜렁 그려져 있던 그 종이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꿈을 찾았을 때 애터미는 기꺼이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스마트센터 세일즈 마스터 전현영입니다. 제가 아침 조회를 할 때마다 제 소개는 되게 짧게 했었는데 오늘은 제품 소개가 너무 짧아서 제 소개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취업 준비를 하던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저는 토목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 회사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회사들의 정보를 알아보고 수십 장의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즐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보통 자기소개에 보면은 무조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이 어떨지 그려봐라. 이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작성해라. 이런 건데요. 그 항목을 여러 회사에 대해서 쓰면서도 내가 이 한 회사를 10년이나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어찌저찌 10년, 20년을 다닌다는 생각 하에 목표를 쥐어 짜내봐도 언제는 대리가 될 거고 언제는 과장이 될 거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기업과 국가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틀에 박힌 말밖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자기소개서를 수십 장을 쓰면서 점점 이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애터미를 알아보라는 엄마의 말이 들렸고 유튜브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이 애터미는 알아봤더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잘할 수 있겠다 싶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내가 입사할 건설 회사들은 그 건설 회사들을 알아볼 때와 애터미를 알아볼 때 달랐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건설 회사를 알아볼 때는 그 회사에서 내가 뭘 목표하고 있고 꿈이 뭐라고 해야 쟤네가 날 뽑아줄까 하는 회사가 원할 만한 답을 찾는 게 전부였다면 애터미를 알아볼 때는 회사를 위한 꿈과 목표가 아닌 진짜 애터미를 도구로 내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생각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말고 애터미 사업을 해서 10년 안에 완벽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판매나 홍보에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거절받는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내가 이걸 도구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애터미를 유튜브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취업 대신 선택해도 될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지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본부장님도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저한테 7년 동안 애터미 하자고 애터미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항상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막상 알겠다, 취업 안 하고 애터미 하겠다라고 했더니 다시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 그냥 지금 취업 준비하기 싫어서 애터미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잘 생각하라고. 애터미 쉬운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7년 동안 저를 열심히 꼬셔놓고서는 막상 하겠다고 하니까 본부장님도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솔직히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먹기 직전이 애터미를 가장 싫어했던 때였던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실 때 진짜 오늘이나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 같은 진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원데이 세미나를 가겠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가야 성공한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진짜 진절머리가 나고 너무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렇게까지 거기를 꼭 챙겨서 갈 일인가 싶어가지고 계속 그 전까지 그 원데이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말렸었거든요. 가지 말라고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다가 할머니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엄청 말렸었는데 결국 본부장님은 세종시에 세미나를 가셨고 도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결국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도 없을 정도로 우시면서 돌아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도대체 그 세미나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챙겨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에 애터미가 더 싫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애터미 사업자들 시스템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에서야 느끼면서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진짜 애터미에서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 생각이긴 한데요. 솔직히 가족이 아닌 친척이나 남한테 애터미 사업을 전해들은 사람보다 애터미 사업자의 자녀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데 더 신중하고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는 애터미 사업자의 자녀라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애터미 사업자를 수년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저는 7년 동안 그 본부장님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사람들과 어떤 갈등이 있을 거고 어떤 상처를 받을 거고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는지를 어깨 너머로나마 봤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웠어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볼지, 내가 제품을 잘 알릴 수 있을지 이런 걱정보다 내가 앞으로 겪게 될 갈등과 별꼴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게 더 걱정일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10년 열심히 내 열정을 투자해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평생을 살 수 있다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건 진짜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하겠다고 큰맘 먹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벌써 곧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거절도 무시도 많이 받았지만 재미와 희망을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한 꿈과 목표를 보고 일한다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3월 하반기 도전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제가 비록 세일즈 마스터지만 감히 응원을 저 자신도 들으라고 한번 해보자면 평소보다 많은 거절과 많은 별꼴들을 보시겠지만 내가 애터미를 왜 시작했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애터미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한번 길게 말씀드려봤고요. 자녀분들과 함께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사업자를 리크루팅 하려는 사장님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명확한 꿈이 없었던 청소년기 시기를 보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밥값 5천 원이 없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아침은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상하차 택배 알바를 뛰면서 하루에 2-3 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6번씩 택배 알바를 뛰면서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부모님도 내가 나중에 결혼할 미래의 아내, 자식 또한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일들도 해보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봤지만 명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는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만났던 책이 저한테는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영사업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자영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도 필요한데 저에게는 능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아버지가 휴가 때 보여주신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의 소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군대에서 알아보고 애터미가 무자본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군대 전역 후 바로 애터미를 뛰어들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애터미 일을 하지 말고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애터미를 시작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센터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각종 모든 세미나에 참여를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애터미를 알아본 결과 저는 이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믿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애터미를 들고 필드로 나가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전하고 하면서 거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비아냥거림과 그리고 친구들의
한 친구는 저한테 너네 아버지니까 그게 가능했지. 그리고 한 지인은 사기꾼이라는 소리. 그리고 한 친구는 또 너네 아버지는 아들 친구한테도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더욱 성공해야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 9시에 나와 저녁 10시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전달하다 보니 소비자가 생기고 부업자, 사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런 세미나에 초대하기 시작을 했고 이 세미나에 같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손을 잡고 필드에서 같이 뛰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과 뛰기 시작을 하면서 12시, 1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알리고 필드에서 뛴 지 4개월 만에 오토파메사가 되었고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으로는 샤론로즈 승급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가 누군가의 능력도 어떠한 자본도 그리고 저희같이 젊은 어린 사람들도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또 나이는 어리지만 저를 믿고 항상 따라와 주셨던 파트너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8살 청년 뉴 샤론로즈 마스터 박찬입니다. 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평범한 대학생을 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기 전에는 명확한 꿈이 없었던 청소년기 시기를 보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밥값 5천 원이 없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아침은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상하차 택배 알바를 뛰면서 하루에 2시간씩, 2~3시간씩 자면서 일주일에 적게는 2번, 많게는 6번씩 택배 알바를 뛰면서 대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부모님도 내가 나중에 결혼할 미래의 아내, 자식 또한 지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많은 일들도 해보고 많은 정보들을 알아봤지만 명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는 마땅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만났던 책이 저한테는 애터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이고 그 책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영사업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자영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영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느 정도의 능력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본도 필요한데 저에게는 능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아버지가 휴가 때 보여주신 1,0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00만 원의 소득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애터미를 알아본 결과 저는 이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믿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애터미를 들고 필드로 나가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전달하다 보니 소비자가 생기고 부업자, 사업자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런 세미나에 초대하기 시작을 했고 이 세미나에 같이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손을 잡고 필드에서 같이 뛰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과 뛰기 시작을 하면서 12시, 1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알리고 필드에서 뛴 지 4개월 만에 오토파메사가 되었고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으로는 샤론로즈 승급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가 누군가의 능력도 어떠한 자본도 그리고 저희같이 젊은 어린 사람들도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또 나이는 어리지만 저를 믿고 항상 따라와 주셨던
파트너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고백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떨리네요. 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시죠? 네, 저도 늘 자기애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커피를 만나게 되었고 바리스타로 성공할 거라고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었는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 기회조차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손님을 통해 호주에서 바리스타를 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호주 워킹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하나와 워킹 비자만 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저 멀리 아무 연고지 없는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살다 보니 정착하고 싶어졌고 영주권을 얻고자 세컨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농장에 가면은 돈도 잘 벌 수 있고 세컨 비자도 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푼 꿈을 안고 농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토마토 농장이었습니다. 저 멀리 토마토가 보이는데 여기 공주시 전체가 농장이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온 현실은 매일 12시간의 노동과 또 45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기온, 낮은 임금, 늘어나는 빚, 허리까지 삐끗하며 살들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며 모든 영혼들이 싹 다 털려버렸습니다. 제가 그 뒤로 토마토만 보면 치가 떨려서 토마토 쳐다도 안 보고요. 빨간 옷 싹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 케첩에도 안 찍어 먹습니다. 너무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지만은 빚도 있고 비행기 값도 없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있었는데 애터미를 하고 있던 이모들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준 적 없던 우리 이모들이 제가 필요한 돈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호의를 베푸면서 이모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필요한 돈 싹 다 해결해 줄 테니 한국 들어와서 애터미 하자였습니다. 저는 결국 강제로 애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지같이 가난하고 돈이 없었던 이모들의 과거의 삶과 애터미를 만나 부자의 삶을 누리고 있던 이모들의 현재를 피부로 확 느끼고 있던 저였기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또 우리 이모들이 해냈다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애터미 정보와 제품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전부 다 니나 먹고 니나 쓰고 니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 부모님께 애터미를 알리러 갔더니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제가 딸같이 그렇게나 싹싹하고 예쁘고 마음에 든다더니 애터미 정보를 알리러 갔더니 젊은 애가 돈에 눈이 멀었다며 친구들에게 저랑 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몇 개월을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하도 울어서 엄마가 고마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애터미를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는 언니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오메가3 2통을 재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결국 제가 애터미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다니다 보니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과 조건들 덕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이 되기 시작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내려놨던 자기애가 자기 사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 사랑이 28살의 저에게 교만과 거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같이 성공해보자고 바리스타 때려치게 만들고 애터미로 데리고 왔던 제 바리스타 동료가 팜플렛 전달을 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팜플렛 집어 던지면서 성공하기 싫냐고 그렇게 확 퍼부었던 일.
엄마 아빠 되시는 50대 사장님께서 사업에 고민이 있으셔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막말 퍼부었던 일들, 또 나를 과시하는 거야말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나고 대단해서 일이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서 나왔던 사람들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도 깜빡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들이 못 따라와서지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되뇌이다가 어느 순간 거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얼굴이지만 정말 지독히 무섭고 못났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당시 제 얼굴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기 사랑은 나만 돈 벌면 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밟고 올라서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줄 알았던 교만함과 무식함이었습니다. 잘못된 자기애가 결국 많은 것들을 안겨주었고 사람을 도구로만 활용한 저에게 실패라는 엄청난 경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보장한 것은 성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나의 부족함들을 깨달았을 때 많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함을 느꼈고 또 같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리고 부족해서 저질렀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다녔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들이 돈을 벌고 그들이 성공을 해야만 나도 더 큰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만 버는 일이 아닌 돈도 버는 일이 되었습니다. 최재분 교수님께서 쓰신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에는 달라진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사람이 답임을 알게 해준 애터미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명품백을 들고 수입차를 타고 화려한 껍데기만 가지면 내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거야말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굳이 명품백을 들지 않아도 수입차 타지 않아도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어도 제가 진정한 명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저는 진정한 사람 향기가 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겸손히 섬기며 저의 내면이 명품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그것이 그 어떤 파라다이스라도 나 혼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히려 고통이란 걸 잘 아실 겁니다. 애터미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파라다이스에서 살 나를 그리며 또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